정말 살다 보니 이제 무슨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1, 2위를 나란히 하게 되는 날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볼을 진짜 세게 아프게 꼬집어 봐도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시대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 얼마 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7년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약간의 변동 상황은 있겠지만 만약 또 다른 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변수만 없다면 내년에 우리 삼성전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물론이고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제쳐버리고, 게다가 무려 우리 살만 형님의 사우디 주유소 본사까지 제쳐버리고 전 세계 1위 초격차 기업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삼성전자의 그 바로 뒤 2위 기업 또한 우리나라 회사인 SK 하이닉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좀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올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우리나라 환율을 대략 1,550원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자면 내년인 2027년 삼성전자가 거둘 영업이익은 약 600조 원이고 매출은 또 약 1,500조 원에 도달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또한 473조 원을 달성할 전망인 등 이렇게 앞서도 말했듯 뭐가 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이상한 숫자들이 내년 말쯤에는 거의 매일 밤 9시 뉴스에서 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산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건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 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마치 합체 로봇처럼 더하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무려 1년 영업이익으로만 1,000조 원을 벌어들이는 초거대 괴물 킹왕짱 테크노그룹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년에 이렇게 되면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테크노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될 만큼 정말 지금까지 거북이처럼 열심히 오래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날도 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도 믿기 힘든 엄청난 미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장마 때는 동네 사거리에 홍수가 나서 진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놀라운 광경도 봤었고, 어린 시절 IMF도 겪어봤고, 또 우리 모두 얼마 전에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그 코로나 시기도 겪으면서 그때 한동안은 거리에 정말로 차가 한 대도 없었던, 마치 영화 바닐라 스카이에서 톰 크루즈가 꿈에서 봤던 그 뉴욕 거리 같은 그런 신기한 광경까지 모두 다 봤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도약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정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 세계 1, 2위 기업을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는 건 이건 좀 뭔가 다른 수준으로 신기하고 정말로 믿기지 않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미래, 그것도 당장 내년이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이번 블룸버그의 전망이 현재 그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보다 더 과열되고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바로 반도체인데,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 반도체를 모두 공급하기엔 현재의 생산 속도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그걸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2027년까지 HBM, DRAM, 그리고 낸드 메모리의 미래 생산분까지 사실상 전량이 이미 매진된 상태여서,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물론 SK 하이닉스 또한 단지 시장에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반도체가 아주 잘 팔릴 것이다 정도의 전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에 서서 단지 폭발적인 매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예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까지 쥐고 흔드는 세상, 즉 말하자면 전 세계 모든 테크 기업들의 슈퍼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할 텐데,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실제로도 그런 시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당장 따라잡을 가능성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 한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도체 독주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전매 특허 최강의 반도체 기술인 HBM 설계 기술, TSV 적층 기술, 그리고 패키징 기술 등을 따라잡는 게 만약 기적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직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에서, 그것도 국가 단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지원하면서 그 기간과 비용 역시 향후 5년에서 10년 이상을, 최소 수백조 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만 간신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기술의 난이도가 너무도 높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걸 어찌어찌 비슷하게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또 그걸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짓고 가동하는 데에도 추가로 또 5년은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냥 여기까지만 행운에 행운을 곱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아무리 짧게 잡더라도 10년 안에는 우리나라의 그 무지막지한 독점이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경쟁 국가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포기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질 정도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또 다른 엄청나게 커다란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품 신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지금 금보다 훨씬 더 비싼 보물인 이 HBM이라는 메모리의 경우, 그건 단지 그런 엄청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HBM을 개발과 생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자인 엔비디아가 안심하고 한 번에 100만 장씩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과거 하이닉스가 처음 HBM 개발에 성공했을 때도 그걸 우선 샘플로 제공받아 엔비디아 본사에서 오랜 기간 정밀하게 테스트를 거친 다음, 또 그 다음에는 불량 수율인 수율 검증까지 마친 다음, 이제 거기까지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소규모로 주문해서 장기적 신뢰도까지 다시 또 몇 단계를 모두 다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야 말하자면 요즘 같은 깐부 공식 파트너가 된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또한 길면 3년까지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그 반도체 개발 기술력이라는 장벽에다 또 그 개발 이상으로 어렵다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향후 10년 만에 어찌어찌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세계 최대 반도체 바이어이자 너무도 깐깐한 엔비디아로부터 약 3년의 테스트를 거치며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서의 인정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이걸 최소 단기간은커녕 아무리 빨라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은 차라리 우리가 카리나랑 사귈 수 있는 확률, 또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막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브라질 5대0으로 이겨버리고 우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아니면 그 전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거나 피라미드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로,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토록 꿈만 같은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발전과 성공을 누리며 그야말로 지구 최강의 초격차 기업들이 되어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론 지금 우리나라가 단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첨단 산업 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방산과 심지어 문화 분야에서조차 어찌 보면 그냥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경쟁 국가들은 물론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다, 거기에 더해 또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발전과 성공이 사실상 지금 거의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그 기반을 완성해 지금에 와서야 드디어 그 꽃을 피우고 누리게 된 이 소중한 성공의 모멘텀이 혹여나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국력이 모든 부분에서 마치 꿈을 꾸는 듯 믿기 힘들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행복한 시기를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특히
우리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의 유출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절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 더더욱 크게 누리게 될 우리나라의 이 찬란하고 소중한 성공의 질주가 절대로 중간에 방해받거나 끊어지지 않고 아주 오래오래 천년 만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ven if you